내가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더군요.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안개 속에서 형체를 드러내듯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아프고 또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100년을 살아낸 노학자가 여러분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유언과도 같은 지혜입니다. 만약 당신이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 가난과 고통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그리고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이여, 내가 충분히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결코 쫓아간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더군요. 오히려 당신이 돈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갈 때 돈은 당신의 그 살기 어린 눈빛과 조급한 숨소리에 겁을 먹고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우리는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일하고 남의 눈치를 보며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때로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마저 희생하며 오로지 통장의 숫자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마음은 늘 허기지고 곳간은 채워지기가 무섭게 비워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을 버는 법만 알았지 돈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부자와 성공한 이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악착같이 모아 부자가 되었으나 얼굴에 평온함이 없고 늘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마치 맑은 샘물에 물고기가 모여들 듯 자연스럽게 재물이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후자의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는 특별한 기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격의 향기 혹은 삶의 그릇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과 남보다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 조급함은 마치 연기처럼 당신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와 당신의 기질을 흐트러뜨립니다. 돈은 맑고 고요한 곳을 좋아합니다. 탁하고 소란스러운 곳에는 잠시 머물지언정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50살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정오를 지나 저녁 노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까지도 돈의 노예가 되어 허덕인다면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내뿜는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돈하며 살았지만 결국 말년에 남은 것은 병든 육신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반면 적게 가졌어도 늘 주변을 살피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던 친구는 신기하게도 평생 돈 걱정 없이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재물은 인격의 뒤를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를 잡으려 뛰어가면은 절대 잡을 수 없지만 내가 빛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면은 그림자는 저절로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가난과 궁핍함이 혹시 당신이 내뱉는 거친 말과 타인을 향한 시기심 그리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돈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질이 돈이 머물 수 없는 황폐한 사막과 같기 때문에 돈이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조급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100세 노인이 전하는 이 첫 번째 가르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통장보다 먼저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서 나는 돈이
사람의 인격을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기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비싼 옷을 입고 외제차를 탄다고 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학벌이 높고 지위가 높으면 저절로 갖춰지는 것일까요? 내가 100년의 세월을 살며 지켜본 바에 의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풍요를 부르는 기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다듬어진 마음의 결에서 나옵니다. 우선 돈을 부르는 기질의 핵심은 평온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거칠게 소용돌이 치면 그 속에 물고기들은 겁을 먹고 흩어집니다. 하지만 물이 잔잔하고 맑으면 물고기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재물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한탕주의에 빠져 눈빛이 번뜩이는 사람 곁에는 돈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설령 큰 돈이 들어온다 해도 그 거친 기운에 못 이겨 금방 빠져나가고 말지요. 내가 아는 한 기업가는 큰 위기 앞에서도 늘 차를 마시며 고요히 책을 읽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찌 그리 태평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는 허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돈이 들어올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돈도 안심하고 내 품으로 들어오는 법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질의 힘입니다. 또한 이 기질은 감사하는 태도에서 깊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세금이 아깝다. 돈이 나가는 게 무섭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복을 스스로 발로 차는 행위입니다. 돈은 생명체와 같아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에게 더 가고 싶어 합니다. 10원 한 장을 쓰더라도 이 돈이 나에게 와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어 고맙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이 타인에게 가서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내길 빌어주십시오. 그런 넉넉한 마음씨가 바로 부자의 기질입니다. 한국의 옛 선비들은 청빈된 논하면서도 마음만은 언제나 천하를 품을 듯 넓게 가졌습니다. 비록 밥상에 나물투성이 있지라도 그들의 기계와 품격은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바로 그 당당함이 돈에 휘둘리지 않는 주인의 자세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노예가 된 사람들은 늘 비굴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오만합니다. 비굴함과 오만함은 모두 가난한 영혼의 증거이며 돈을 밀어내는 가장 큰 독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만 있으면 품격이 생긴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품격이 있어야 돈이 쌓이는 것입니다. 50살이 넘은 분들이라면 특히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외면을 가꾸는 것보다 내면의 향기를 다스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 가시가 돋쳐 있지는 않은지, 나의 표정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살피십시오. 진정으로 운이 따르는 사람은 굳이 소리 높여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운을 나눠줄 뿐입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돈과 기회가 뒤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와 인생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그릇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욕심이라는 구멍이 뚫려 있어 아무리 채워도 비워지는 그릇은 아닙니까? 아니면 식이라는 오물이 묻어 있어 맑은 물을 담을 수 없는 상태입니까?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그릇을 닦으십시오. 당신의 기질이 맑고 단단해질 때 당신이 굳이 애써 찾지 않아도 돈이 먼저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없어서 돈이 안 보인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며 지켜본 바로는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습관이 그 운을 악착같이 밀어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그 그릇이 깨져 있으면 결코 재물은 고이지 않는 법이지요. 50살이 넘어서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실한 부족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가난의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이 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언어가 곧 그 사람의 기운을 결정한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돈 없다, 죽겠다, 힘들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당신의 무의식에 나는 결핍된 존재라는 인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생명력을 가진 에너지입니다. 늘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의 곁에 어떤 생명력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참으로 안타까운 이들은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타인의 풍요를 진심으로 축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부를 비난하는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부는 나쁜 것이라고 거부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자신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곳으로 흐릅니다. 누군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 정말 복이 많구나. 나도 저런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긍정의 기질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의 무질서함도 재물을 쫓아내는 큰 요인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존경해온 선비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의관을 정제하고 방안을 정갈히 치웠습니다. 물건이 어지럽게 널려있고 먼지가 쌓인 곳에는 정체된 에너지가 흐릅니다. 특히 쓰지 않는 낡은 물건들을 집안 곳곳에 쌓아두는 습관은 과거의 집착에 매달려 미래의 행운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복이 담기는 법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방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과감히 버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재물운을 부르는 가장 쉬운 수행입니다. 더불어 피해자 의식이라는 마음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해서라며 자신의 불행을 늘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준 사람에게 돈은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설령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의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단단한 결기가 필요합니다. 돈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복종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짜를 바라는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은 결국 더 큰 손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인색하면서 남의 것을 탐내는 기질은 가난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들이 모여 당신의 재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습관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거대한 운명의 파도가 되어 돌아옵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그동안 당신이 쌓아온 습관들의 결과물입니다. 만약 지금 삶이 팍팍하다면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당신의 말과 표정, 그리고 당신이 머무는 자리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곳에서 가난의 냄새를 지워내고 풍요의 향기를 채울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 흰 고개를 넘다 보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이토록 달려왔나 하는 허무함과 함께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곳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진짜 승부는 50살부터 시작되더군요. 그전까지의 삶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운과 젊음의 기운으로 버티는 시간이었다면 50살 이후의 삶은 오로지 자신이 닦아온 기질과 공덕으로 쌓아 올리는 성천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독소를 빼내는 정화 작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 원한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도끼가 되어 당신의 귀한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할 때 똑같이 나를 세워 싸우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허롭게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큰 돈을 담을 수 있는 대인단의 그릇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리고 그 위엄은 곧 재물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또한 이제는 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만나면 늘 남을 헐뜯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며 당신의 기운을 뺏어가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 한국인들은 정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쁜 기운은 전염병보다 무섭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울 점이 있는 이들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맑은 차 한 잔이 당신의 기질을 정화하고 그 깨끗해진 기운을 타고 생각지도 못한 기회와 인연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비움의 미학을 실천해야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낡고 쓸모없는 물건들은 정체된 에너지의 표상입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며 움켜쥐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결핍에 대한 공포입니다. 풍요로운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여 쌓아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워냄으로써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듭니다. 옷장을 비우고 서랍을 정리하고 마음의 미련을 버리십시오. 공간이 정갈해지면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면 비로소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의 절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사소한 자랑이나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말은 당신의 기질을 가볍게 만듭니다. 대신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격려와 지혜로운 침묵을 배우십시오. 말수가 적고 깊이가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신뢰가 곧 자산이 됩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늘릴 때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한 부자의 상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0살 이후에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배움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라는 생각은 성장을 멈추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노인에게는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노련한 지혜와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 통찰력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눈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50살은 늦은 나이가 아니라 가장 성숙한 결실을 볼 수 있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내면을 닫고 정화하십시오. 억지로 돈을 쫓지 않아도 당신의 고결해진 기질이 자석처럼 부와 평안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목격한 인생 후반전에 대역 전국을 쓰는 이들의 공통된 비밀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도 재물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적이 있었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성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보니 돈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 맞이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매듭을 지어주려 합니다. 진정한 부부의 완성은 결코 통장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육체와 깊이 있는 지혜, 그리고 타인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 중 가장 불행한 이는 돈은 많으나 존경받지 못하는 노인이었고, 가장 행복한 이는 가진 것은 적어도 그 인품에 감화되어 주변에 늘 사람이 끊이지 않는 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후자의 사람들은 평생 돈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곤궁에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질이 이미 세상을 품을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대하십시오. 생명체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되 그것에 목을 매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의 재물들도 당신을 귀한 주인으로 모시고자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오며 목격한 가장 신비로운 인생의 법도입니다. 또한 인생의 후반전에는 반드시 공덕곤덕을 쌓는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는 손은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지만 남을 향해 펼친 손에는 하늘의 복이 내려왔습니다.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아끼는 마음, 곤경에 처한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젊은 세대를 질타하기보다 묵묵히 응원해주는 너그러움, 이러한 사소한 선행들이 쌓여 당신의 기질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그런 황금빛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돈이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의 이 긴 가르침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그리고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중년들이여,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나무는 겨울에 자라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 깊은 속에서는 봄을 맞이할 가장 뜨거운 생명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당신이라는 그릇을 더 크고 단단하게 빚기 위한 하늘의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씨를 부드럽게 고치고 표정에 온화한 미소를 띠며 마음속의 시기와 질투를 씻어내십시오. 당신의 공간을 정갈히하고 매일 아침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당신의 인격을 닦으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아름다운 기질을 갖춘 사람이 된다면 굳이 당신이 돈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풍요가 당신의 발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삶은 결국 향기를 남기는 과정이더군요. 돈의 냄새가 아닌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사십시오. 그 향기가 진동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완성될 것이며 부와 평안은 저절로 당신의 오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평온하고 당당하게 당신만의 고결한 기질을 완성해 나가기를 이 노학자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